내가 교체라고? 분노한 손흥민, 경기 후에는 웃으며 관중에게 인사했다. 아쉬움과 기쁨이 공존했던 빌라전, 현장 영상. 역전승으로 기분이 풀린 걸까?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이 경기 후 카메라 앞에서 혀를 내밀었다. 토트넘은 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경기에서 4에서 1역전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전반 32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로건 모저스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분 브레넌 존슨의 동점포로 경기 균형을 맞췄다. 동점을 만든 후 후반 30분과 34분 스트라이커 도미니크 솔랑케가 결승포와 쐐기포를 장렬시켰고 후반 추가 시간 제임스 매디슨이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홈팬들 앞에서 대역전극을 선보였다. 다만 한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바로 손흥민의 조기 교체이다.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로 출전해 부상 복귀전을 가진 손흥민은 후반 4분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존슨의 동점골을 도우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올려 1에서 1 동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후반 11분 손흥민과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불러들이고 히샬리송과 이브 비수마를 투입했다. 예상치 못한 교체였는지 손흥민은 검지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빠져나온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끌어안았으나 형식적인 인사였다. 이후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상의를 끌어당겨 얼굴을 그 속에 넣는 등 자신의 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행동을 저질렀다. 손흥민은 벤치에 들어와서도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기 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유니폼을 입에 물거나 혼잣말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손흥민을 조기 교체한 이유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손흥민은 55-60분 이상은 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첫 골을 위한 훌륭한 공을 전달해 우리는 동점을 이뤘다며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전투가 많이 남아있고 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를 실시간 문자 중계하던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은 날카롭고 좋아 보였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모습에 놀랐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이 교체와 관련해 질문을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토트넘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라며 손흥민의 조기 교체에 의문을 드러냈다. 어쨌든 손흥민이 빠져나간 뒤 토트넘은 스트라이커 솔랑케가 2골을 터뜨리는 등 중앙 공격이 살아나면서 뒤집기 드라마를 썼다. 같은 날 영국 매체 더 스탠더드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부상에서 돌아왔던 지난번 웨스트햄전에 60분가량 뛰었을 때 다시 부상을 당했다. 오늘은 무사히 경기를 마쳤다며 이른 교체가 선수 보호 차원이었음을 강조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교체 이유를 설명한 가운데 손흥민은 경기 후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렸는지 구단 카메라 앞에서 혀를 내밀었다. 빌라전이 끝난 후 토트넘은 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게시했다. 선수들 모두 역전승에 기분이 좋아져 환호성을 질렀고 구단 직원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4골을 터뜨렸다며 손가락 4개를 들기도 했다. 손흥민도 터널을 지나 라커룸으로 향했다. 일찍 교체된 그는 외투를 입은 채로 등장했는데 카메라를 보더니 혀를 내밀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의 얼굴을 본 팬들은 그가 어느 정도 불만이 가라앉은 것으로 생각해 안도를 표했다. 만약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을 일찍 뺀 후 토트넘이 역전에 실패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손흥민과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다행히 경기가 역전승으로 끝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안배와 결과 모두 손에 쥐었다.
손흥민도 팀이 승리를 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보였다. 손흥민은 빌라전에서 동점골을 도우며 올 시즌 공격 포인트를 3골 3도움으로 늘렸다. 지난 8월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9월 브렌트퍼드와의 5라운드 홈경기에서 도움 2개를 올렸다. 이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지난달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8라운드에서 복귀전을 가졌다.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은 화려한 복귀전을 가지며 토트넘의 4에서 1 역전승을 이끌었다. 당시 손흥민은 1에서 1이던 후반전에 나온 이브 비수마의 역전골 과정에 참가하면서 기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후반 10분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후반 15분엔 리그 3호 골을 터뜨리며 경기의 쇠기를 박았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부상 복귀전을 본 호주 레전드 골키퍼 마크 슈워처는 손흥민이 다시 돌아왔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는 자신이 토트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 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강조했다. 당시 손흥민의 컨디션은 최고였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이 손흥민의 부상 복귀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후반 25분 손흥민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70분만 뛰었지만 곧바로 부상이 재발해 다시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3경기를 치러야 했고 지난달 27일 강등권에서 경쟁 중인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0에서 1 충격패를 당하기까지 했다. 손흥민이 다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빌라전 때 손흥민을 이른 시간에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지 손흥민의 불만을 사면서 갈등이 생길 위험에 처했지만 승리를 챙겨 손흥민의 기분을 풀어주는 데 성공했다. 2. 나폴리 시절 떠올라 김민재 3G 연속 무실점 승리 견인 케인 멀티골 미넨 정우영 70분 베를린 3에서 0 완파. 미넨은 2일 한국 시간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홈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3에서 0으로 완파했다. 개막 후 리그 9경기 무패, 7승 2무, 행진을 달린 미넨은 선두를 질주했다. 베를린은 승점 15, 4승 3무 2패로 6위에 자리했다.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짝을 이뤄 왼쪽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다. 시즌 14경기 연속 출전이다. 이날 약 69분을 뛰며 완벽한 수비력으로 미넨의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에 일조했다. 재빠른 커버와 과감한 전진 수비로 상대 공격수와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이 무려 97%, 109분의 106에 달했다. 이 밖에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공중볼 경합 성공 2회, 차단 1회 등 수비 지표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풋몹은 김민재에게 평점 7.6을 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다. 정우영도 베를린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가 펼쳐졌다. 김민재 교체 직후 교체된 정우영도 약 69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등을 기록했다. 풋몹은 정우영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이 7.1을 주며 호평했다. 미넨이 전반 15분 만에 페널티킥, PK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올리세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비에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바로 PK를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케인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케인의 리그 10호 골이다. 김민재가 상대의 결정적인 기회를 훌륭한 수비로 막아냈다. 전반 37분 우니온의 코너킥이 팔리냐의 몸에 맞고 흘렀고 페포크가 이를 놓치지 않고 슈팅했다. 하지만 문전에서 김민재가 자세를 낮춰 몸으로 막아냈다. 전반 막판 코망의 추가골이 터졌다. 김민재의 패스가 득점의 시발점이 됐다.
데이비스가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으로 돌파해 중앙으로 낮게 패스했다. 이어 케인이 감각적인 원터치 패스로 골문으로 쇄도하는 코망에게 패스했다. 이를 코망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후반에도 미넨의 맹공이 이어졌다. 케인이 후반 6분 멀티골을 완성했다. 게이루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코망이 헤더로 떨궈줬다. 케인이 왼발로 밀어넣어 골망을 갈랐다. 미넨이 여유롭게 앞서가자 콤파니 감독은 후반 24분 김민재를 불러들였다. 김민재 자리에 에릭 다이어가 투입됐다. 베를린도 활약이 뛰어났던 정우영을 빼고 야닉 하베르를 투입했다. 경기 종료까지 우위를 이어간 미넨이 무실점 3골차 승리를 따냈다. 3. 구보 아시아 라리가 최다 25호 골 폭발, 세비야의 악몽선사, 최고 평점. 일본 축구대표팀 에이스 구보 다케우사, 23 레알 소시에다드, 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아시아 축구 선수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구보는 4일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수완에서 열린 2024-25 라리가 12라운드 세비야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34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소시에다드의 2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소시에다드는 구보의 활약을 앞세워 시즌 4승, 3무 5패 승점 15째를 올리며 리그 10위로 올라섰다. 구보의 득점은 전반 34분에 나왔다. 구보는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드리블 돌파를 했고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9월 발렌시아전 이후 공식 6경기 만에 골맛을 본 구보는 시즌 3호 골이자 라리가 통산 25호 골을 기록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후반 23분 미겔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골을 추가해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이후 스페인 매체 마르카 문도 데포르티포 등은 구보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엘데스마르케도 팀 내 최고 평점 8점을 매기며 구보는 세비야 수비진에게 악몽을 선사했다. 파울로 끊어내는 방법밖엔 없었다. 고 평가했다. 구보는 이날 골을 터뜨려 이란 출신으로 오사수나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활약했던 자바드 네쿠남 24골을 제치고 아시아인 라리가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올랐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구보는 일본으로 복귀했다가 201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 다시 스페인 무대를 밟았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마요르카, 비아레알, 헤타페 등에서 임대 생활을 했고 2022에서 23시즌부터는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했다.